안녕하십니까. 1권 2장의 2단원 대상에 따른 치유적 접근, 기타 실행기법 시작하겠습니다. 3. 기타 실행기법. 치유농업사와 대상자의 만남은 역할관계로 만나 참 만남 관계로 발전해가는 치료적 인간관계로 상호 존중과 문화적 차이점을 수용하면서 궁극적으로 대상자에게 교정적인 정서 경험이 되게 하는 관계이다. 치료적 관계는 치유농업사가 목적 있게 계획된 활동이나 중재를 대상자에게 유용하도록 제공하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의미한다.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촉진 요소는 치료적 의사소통이다. 이 단원에서는 치유농업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과 실행 기법들을 제시하여 치유농업사의 전문적인 자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3.1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유형. 1.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사소통은 생명체들 사이에서 감정, 태도, 사실, 신념, 생각 등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대인 간 의사소통은 어느 한 사람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타인을 이해하는 데에 사용되는 모든 수단을 포함한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교환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가 친밀해지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의사소통은 송신자가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고 수신자는 그에 따른 반응을 송신자에게 전달하는 양방향의 과정이다. 이처럼 송신자, 수신자, 메시지, 반응을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라 하며 이때 메시지를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유형은 언어적 의사소통과 카이네시스라고 불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다. 의사소통이라 하면 사람들은 맨 먼저 말과 언어를 포함하는 언어적 의사소통을 생각한다. 하지만 언어는 의사소통의 1차적인 수단이지 결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강조, 억양, 음조 등의 비언어적 신호나 신체 언어로 주고받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말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치유농업 프로그램 정말로 재미있었어 하는 단순한 문장의 경우에 그 사람의 목소리에 있어 강조와 억양의 차이에 따라 그 말의 의미는 아주 다양하게 될 것이다. 오라고 하는 단순한 말은 분노, 기쁨, 슬픔, 놀람, 충격, 야유, 당황, 그리고 기타 다른 반응과 관련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은 화가 나게 되면 비록 자신의 분노를 숨기려 해도 얼굴과 말의 음조를 통해서 은연중에 분노의 감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의식 중에 나타난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들은 언어적 요소보다 정서의 본질과 강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머레이 비언의 저서 침묵의 메시지에서 제시한 머레이 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인 간 의사소통 시 언어적 메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이고 38%는 목소리 등 청각 정보에 의해서 55%는 몸동작, 표정, 눈빛 등의 시각 정보가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법칙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차지하는 비중이 93%로 그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2.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의 의사소통 적용. 여기서 주지할 점은 의사소통은 송신과 수신의 과정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과정은 내용과 관계라는 두 가지 형태의 메시지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내용은 말이고 관계는 그러한 말 속에 담긴 감정이다. 송신자가 보낸 메시지는 각자의 경험, 욕구, 감정, 신념 등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체계가 각기 다른 수신자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되어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므로 치유농업사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 요인의 하나인 온정 등의 긍정적 관계와 관련이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여야 한다. 온정 등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1차적으로 몸짓, 자세, 어조, 접촉, 얼굴 표정 등의 다양한 행동들을 통해서 전달된다. 미소, 웃음, 억양, 같이 있어줌도 해당한다. 이때 같이 있어줌은 자세를 통하여 나타나는 온정으로 앉거나 서거나에 관계없이 대상자와 같은 높이의 머리 위치, 빈번한 시선의 마주침,
대상자를 향하여 몸통을 약간 기울이는 자세, 양팔을 편안히 하는 자세를 말한다. 고개 끄덕임, 가벼운 손놀림, 대화 중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는 행위, 내담자의 감정을 수긍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대상자를 위로하거나 격려하는 신체적인 접촉은 가장 강력한 형태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다. 단, 문화와 사회 정서에 따라 전달 메시지에 적합한 접촉의 정도가 결정된다. 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사적 공간 경계선 또는 사적 영역으로 신체적 공간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은 저서 숨겨진 차원에서 밀접한 거리는 45cm 이내의 거리로 연인이나 가족처럼 친밀도가 높은 관계에서 나타나고, 개인적인 거리는 45cm에서 1.2m 이내의 거리로 친구 등 잘 아는 사람끼리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이다.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6m의 거리로 사무적인 공식적 관계에서 나타난다. 공적인 거리는 3.6m에서 9m의 거리로 연설 등이 진행되는 거리로 목소리가 커지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의사가 전달되는 거리이다. 대인간 공간을 침범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불편하거나 같은 공간을 원하지 않는다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받게 된다. 또한 치유능업 활동 공간에 배치된 책상과 의자는 장애물이나 힘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 권력과 위협의 측면보다는 평등한 위치가 되도록 조절하여 배열한다. 치료적 의사소통. 치료적 인간관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자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대상자가 자기 인식, 자기 수용, 자기 존중, 정체감에 대한 명확한 지각과 만족스러운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치료적 관계 형성에 있어 중요한 촉진 요소인 치료적 의사소통을 현장에 적용하여 대상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며, 치유농업사와 대상자, 대상자와 대상자, 대상자와 비대상자 사이에 적극적인 상호작용 유도가 이루어지도록 치유농업사의 의사소통 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치료적 의사소통은 본질적인 부분을 대상자에게 바꾸어 말하는 언어적 반응을 사용하는 것으로 비지시적, 비판단적, 개방적인 대화 기법이 적용된다. 1.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은 대상자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돕는 질문 양식이다. 주로 어떻게? 라는 말로 질문한다. 상대적으로 왜? 라는 질문은 공격적인 느낌을 주어서 대상자를 방어적이고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 2. 적극적인 경청. 치료적 관계의 기본적인 기법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며, 다른 나머지 치료적인 기법들은 이 경청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경청은 적극적인 과정이며 대상자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3. 일반적 주제. 치료적 관계의 초반에는 요즘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와 같은 광범위한 주제에 초점을 두면서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이것은 대상자가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도록 격려하게 되며 대상자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해준다. 4. 재진술. 대상자에게 주의를 전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대상자로부터 들었던 주요 생각을 다시 반복하여 말하는 것으로 지나쳐버릴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주의를 집중하게 된다. 또한 치유농업사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고 신뢰를 줄 수 있다. 5. 명료화. 대상자가 이야기한 말 중에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모호한 생각을 치유농업사의 논리로 짧고 명료하게 피드백해주는 것이다. 명료화는 특히 추상적인 표현과 현학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대상자에게 유용하며 대상자 문제를 깊게 탐색할 수 있게 한다. 6. 감정의 반영. 적극적인 경청 후 상대방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므로 대상자가 말한 내용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 내용 뒤에 숨긴 감정을 파악하고 그 감정을 다시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반영이라고 한다. 또한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감정까지도 재빨리 파악하여 반영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7. 직면. 직면 또는 맞닥뜨림은 대상자에게서 보고 듣고 느낀 점 중에서 어떤 모순점이나 의혹이 있을 때 그것을 되물어주는 것이다. 8.
침묵. 말을 많이 하는 대상자에게 전문가의 침묵은 대상자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된다. 우울하거나 위축된 대상자에게는 전문가의 침묵이 지지, 이해, 수용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내향적인 대상자에게는 침묵의 순간에 편안하게 자신이 조용히 있을 수 있으며 전문가는 침묵이 흐르는 동안 대상자의 반응을 살필 수 있는 예민함이 요구된다. 9. 유머. 건설적인 대처 행위로 유머를 표현하는 것을 학습함으로써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학습하며 억압된 것들을 의식화함으로써 통찰력을 향상할 수 있다. 10. 정보 제공. 암시나 충고와는 다른 것으로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면 원예 지식, 기술,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등 교육적인 자료를 제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11. 일치적 의사소통. 대상자들에게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 중 치유농업사에게 관찰되었던 내용 및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거나 대상자에게 적절히 피드백하기 위해 일치적 의사소통을 사용할 수 있다. 일치적 의사소통을 피드백에 이용할 때는 대상자의 행동이나 활동 중 벌어진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이었다면 치유농업사는 상황, 사고, 감정을 이용하여 피드백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저항, 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상황, 사고, 감정, 기대 및 열망의 요소를 모두 사용할 수도 있다. 상황.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편견이나 판단 없이 중립적으로 마치 신문기사와 같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사고. 자신의 신념, 의견, 이론,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일컫는다. 이는 절대적인 진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가설이나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 사고는 곧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작용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는 오랜 생각 끝에 대답했다 라고 표현하지 그는 오랜 느낌 끝에 대답했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며 자네 술 생각 있나 라고 표현하지 자네 술 느낌 있나 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감정, 느낌. 특히 치밀한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을 간단히 기술하는 것이다. 감정은 느낌과 유사한 말로 몸의 감각이나 마음으로 깨달아 아는 기운이나 감정을 의미한다. 감정에는 희, 노, 애, 락, 증, 공포, 걱정, 쾌, 고 등의 종류가 있다. 감정의 표현에 있어서 기쁜 느낌이 맞는 표현이며 기쁜 생각은 틀린 표현이다. 또한 경쾌한 느낌을 주는 음악,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갑갑한 느낌이 맞는 표현이며 갑갑하다는 생각은 틀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대 및 열망. 당신이 기대하는 바를 말하는 것이다. 당신이 말하기 전에는 아무도 당신이 바라는 바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당신의 기대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가 받아들여졌을 때 채워지는 열망과 자존감 수준까지 포함시켜 말하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과정에서 치유농업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일치적 의사소통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상황. 여러분 모두 씨앗을 매우 자세히 살피고 씨앗을 뿌리는 동안 말씀이 거의 없이 조용하셨어요. 사고. 저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고도의 집중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활동을 준비하면서 간단한 활동이라 지루해하시면 어쩌나 약간의 우려도 있었는데 감정. 집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 다행스럽고 기운이 납니다. 사례 2. 상황. 동그라미님은 세모님이 발표하는 동안 눈을 감고 책상에 엎드려 계셨어요. 사고. 저는 그런 동그라미님의 모습을 보면서 동료의 발표에 경청하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동그라미님이 지금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감정.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운이 빠지고 약간 당황스러웠답니다. 기대 및 열망.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동료들이 발표하는 동안에는 가능한 잘 들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사례 3. 상황. 모두들 무거워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여러 번의 물주기 작업을 수행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사고, 힘드시겠다. 혹시 짜증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었는데 상황, 예상보다 적극적이고 불만이 많지 않았으며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모습도 관찰되어 사고, 본 활동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고 동참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어요. 감정, 그래서 안심이 되면서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다 비치료적 의사소통. 반면 비치료적 의사소통은 지시적, 판단적, 폐쇄적인 대화로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1. 폐쇄적 질문.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나 간단한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으로 대상자의 생각이나 감정 표현을 제한하여 소통이 단절되기 쉬운 질문 양식이다. 2. 안심.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대상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당신은 잘해 나가고 있어요. 곧 나아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등과 같이 반응함으로써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대상자보다는 전문가를 안심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치유농업 상황에서는 씨앗이 나요? 열매가 맺을까요? 등의 대상자 질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등의 안심시키기는 바람직하지 않다. 실패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실패 시 실패의 원인과 향후 행동을 모색해 보도록 격려해야 한다. 3. 불필요한 칭찬. 대상자의 생각이나 행동에 아주 잘하셨어요와 같이 칭찬하는 반응은 판단하는 권리가 전문가에게 있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특히 맹목적 칭찬은 비치료적으로 간주된다. 바람직한 칭찬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칭찬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칭찬의 기술. 왜 칭찬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칭찬하자. 간결하게 칭찬하자. 진지하게 칭찬하자. 3자 앞에서 간접적으로 칭찬하자. 사소한 일에 대해 칭찬하자. 당사자 주변의 인물을 칭찬하자. 상대의 수준에 맞추어 칭찬하자.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해서도 칭찬하자. 4. 비난. 그건 좋지 않아요 등의 반응은 대상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하여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5. 거절. 무엇무엇은 듣고 싶지 않아요. 무엇무엇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맙시다 등의 반응은 대상자가 대화나 자신이 거절당한 느낌을 줄 수 있다. 6. 동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와 같은 반응은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따르려는 경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7. 이견. 그것은 틀려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와 같은 반응은 대상자에게 불안을 경험하게 하며 자신을 방어하게 만든다. 또한 대상자의 판단 기준보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우위에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8. 충고.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와 같은 반응은 전문가가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있음을 암시하며 대상자의 소신을 꺾을 수 있다. 또한 대상자의 중요한 인생 문제, 즉 직장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이혼할까요?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한 조언은 부적절하다. 9. 탐지. 무슨 후회를 하셨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뜻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등과 같이 전문가가 신문하듯이 질문하게 되면 대상자는 방어적이거나 화를 낼 수 있다. 10. 도전. 그런데 당신이 어떻게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믿을 수 있죠? 당신이 죽었다면 어떻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죠? 등과 같이 대상자의 비현실적인 생각과 지각을 증명하도록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대상자는 이를 도전이나 위협으로 받아들여 더욱 방어적일 수 있다. 11. 아직도 그러한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와 같이 마치 시험해 보는 듯 묻는 것은 대상자의 자존심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12.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팀원은 모두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어요 등과 같이 전문가가 자신이나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위와 같이 표현하는 것은 대상자가 느낀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없다는 걸 암시하게 된다. 이는 방어와 동시에 대상자의 견해에 대한 거절이며 너에겐 불평을 호소하거나 표현할 권리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13. 표현된 감정의 경시.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세요. 그것도 걱정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슬퍼할 만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남자가 뭐 그런 걸로 슬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은 대상자가 표현한 느낌에 대해 가볍게 넘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신이 표현한 느낌에 대해 경시당한 경험은 마음의 상처로 오래 남게 된다. 14. 상투어. 날씨가 좋군요. 용기를 잃지 마세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등 의미가 없는 상투적 문구, 흔한 표현이나 무의미한 말, 틀에 박힌 반응을 하는 경우 대상자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모두 같은 처지인 양 취급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15. 문자적 반응.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여 대답하는 것으로 질문이나 말이 정보를 구하는 것인지 태도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한다. 16. 말머리 돌리기. 대상자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전문가가 피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제를 바꾸는 것으로 이는 대상자의 발언권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17. 대화를 질식시키는 고든의 12 리스트. 부모 역할 훈련을 만든 토마스 고든은 대화를 질식시키는 12가지 걸림돌을 제시하였다. 이것을 살펴보면 현장에서 치유농업사가 말하는 대부분의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언어적 표현이 사실은 치유농업사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한 비치료적 의사소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매 순간 비치료적 의사소통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치료적 의사소통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한다. 대화를 질식시키는 고든의 12가지 걸림돌. 1. 명령하기, 지시하기, 지휘하기. 2. 경고하기, 훈계하기, 위협하기. 3. 도덕화하기, 설교하기, 생색내기. 4. 충고하기, 가르쳐주기. 5. 설득하기, 논쟁하기, 강의하기. 6. 판단하기, 시비하기, 비판하기. 7. 평가하기, 인정하기. 8. 별명 부르기, 창피 주기. 9. 해설하기, 분석하기, 진단하기. 10. 재확인하기, 위로하기. 11. 증명하기, 질문하기, 취조하기. 12. 위축하기, 웃기기, 방해하기. 3.2 치유농업 실행기법. 가,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 원예 치료가 어떻게 우리에게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가에 관련된 설명 중 언급되는 개념으로 평행적 주제들이 있다. 평행적 주제들에 대한 초기 언급은 메슨에 의해 씨앗을 심는 것, 그것이 자라고 발달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나이 들어가며 죽고 다른 세대에서 새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생명 주기에서 찾아지는 평행적 주제들이라고 설명하되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식물 세계의 사건들에서 반영되어진 그들 자신만의 삶에서 비슷한 주제들에 대한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자각을 한다고 언급하였다. 렐프는 이를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으로 개념화하여 원예가 생명 주기를 다루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물의 생명 주기와 인간 자신의 생명 주기를 쉽게 바꾸어 생각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원예 치료가 인간의 건강과 안녕 증진에 기여한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여인이 원예 활동 중에 식물을 지탱하는 지주를 보고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온전히 혼자 설 수 없는 사람을 돕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느끼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씨앗의 경우에 정지된 상태의 존재자이지만 새싹을 트게 할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그때부터 생명활동을 시작하게 되며 식물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순리를 이해하고 자연과의 소통으로 이어져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즉, 주변 환경과 원예 활동은 인간의 내적 경험을 자극하며 식물과 관련된 활동들을 이용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인적 주제들과 함께 작업할 때 유용한 치유적 접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듯 인간은 식물, 환경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치유 방법을 모색하며 이러한 평행적 주제의 연결과 식물의 생물학적 요인과 인간의 심리학적 요인의 통합을 통하여 자기 수용을 이끌며 보통 아하 경험이라고도 표현되는 사물을 환하게 꿰뚫어 보아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고 내적, 외적 전체 구조를 새로운 시점에서 파악하는 능력인 통찰로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갑자기 변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나, 생명의 돌봄과 양육. 인간이 식물에 관계하는 방식은 감각 체험과 동작 체험의 행위로 이루어진다. 감각 체험이란 오감을 통하여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듣고, 맛을 보는 관계 방식으로 식물은 모양이나 색채 및 생장에 따른 변화 등 매혹적인 것이 많아 인간이 반응하는 환경에 있어 특히 오감과 관련된 지각적인 면을 자극한다. 동작 체험은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물 주기, 비료 주기, 풀 뽑기, 수확하기, 만들기 등 신체를 움직여서 관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식물을 대상으로 한 감각 체험 및 동작 체험, 그리고 식물의 생육 과정을 연결하는 원예는 식물을 기르는 것, 즉 양육 경험을 하는 일이다. 평생 주위 사람들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의존하려는 경향이 큰 장애인의 경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절망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식물을 양육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제공하여 재활의 토대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또한 식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본능적 반응이다. 식물을 보살피는 동작 체험은 자식을 보살피는 돌봄 본능이 촉발되고 충족되는 것으로 이 같은 본능적 욕구가 충족될 때 인간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책임감과 독립심을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이 곧 치유의 근본이 된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는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되지 못하고 내면에 쌓여진 우울, 불안, 분노 등의 억눌린 감정들을 말과 행동을 통해 밖으로 표출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일시에 해소하여 감정을 정화하고 안정을 찾는 것을 말한다. 식물을 기르는 전 과정에서 식물의 전정, 삽목, 제초, 저겹, 절화 등 식물의 잎, 줄기, 나뭇가지 등 일부분을 따기, 자르기, 말리기, 누르기, 감기, 휘기를 하면서 생명체를 파괴하는 일련의 활동들은 식물의 생산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억압, 두려움, 분노, 좌절, 고통의 감정을 예술로 재탄생시키는 창조적 승화의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삽목이나 파종 또한 새로운 개체의 창조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꽃꽂이, 분재, 조경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자기 표현의 기회가 강화될 수 있다. 자아 존중감. 자아 존중감은 자신이 지각한 여러 속성에 대하여 스스로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감정적 평가 태도를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나 타인에게 존경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가치관의 판단이나 정도이다. 즉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며 자신을 만족스러워하는 감정이다. 자아 존중감의 기본적인 핵심 명제는 삶의 기본적인 과제에 대한 대처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과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며 조력한 대가를 즐길 수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확신감이다. 이것은 개인의 적응 및 건강한 성격 발달과 자아 실현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간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성공을 통해 자신의 능력감을 성취하여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의미 있는 과제의 성공적인 완성과 반복된 성공의 경험은 자아 존중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아 존중감의 향상을 위해서는 매번 다른 생소한 활동과 소재를 이용하기보다 열매 채소, 뿌리 채소, 잎 채소 순으로 이식 활동을 반복하거나 지주 유인,
그물 유인 등 유사한 유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배치하여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 유능감을 제공하고 반면 이식하는 식물의 종류와 이식하는 방법, 이식하는 장소, 도구 등의 변화를 주어 지루하지 않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완 전략. 스트레스가 강하면 근육, 신경, 심리 등이 긴장하게 되고 심한 불안과 자율신경계의 흥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스트레스에 적절한 반응을 하기 어렵게 된다. 암 환자 회복 관리를 위한 원예 치료에서 제안하는 이완 전략은 심리적으로 많은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암 환자의 불안, 우울감의 완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하겠다. 이완 전략은 조용한 환경 제공, 편안한 자세 제공, 목표에 집중 유도, 수동적 태도 취하기, 호흡, 스트레칭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용한 환경, 편안한 자세는 활동 전반에 개입되며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환경과 분리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준다고 보고된 음악을 제공할 수 있다. 편안한 자세를 위해서는 활동 시작 전 방석 또는 의자를 제공하여 혈액순환, 편안함을 유도할 수 있고 개별 활동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주어 활동이 자유롭도록 한다. 목표에 집중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활동을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필수적인 공지사항만을 안내하고 대상자들이 온전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특히 전개 단계에서 적극적 원예 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때 말걸기 등으로 대상자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수동적 태도를 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식물의 죽음, 병충해 등 자신의 질병 과정과 연관 지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사회적 기술. 사회성은 출생 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과는 달리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어떤 것이며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다. 사회성 없는 개인이란 있을 수 없고 사회성을 얻는 과정이 곧 사회적인 존재로서 한 개인이 독립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회적 기술은 긍정적 반응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수행되는 행동을 배우는 것이다. 사회적 기술은 사회적 주도, 사회적 반응, 유지 반응,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 친사회적 기술, 그리고 사회적 화술로 구성된다. 사회적 주도는 타인에 대한 주의 집중 행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려는 행동이며 사회적 반응은 사회적 주도에 따르고 주도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며 유지 반응은 주도 반응 계열을 넘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장하려는 행동이다. 사회적 문제 해결 기술은 대인관계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것이며 친사회적 기술은 공유하기, 타인을 돕기, 애정 표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화술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몸짓의 반응, 상대와 상호작용의 관계를 성립,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같이 사회적 기술은 대인관계 및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실제 상황에 적용,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며 습득되어야 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원예 활동은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또한 원예 치료에서는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치료사가 의도적으로 사회적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경우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된다. 아울러 그 일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하며 타인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가 향상됨은 물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고 사는 보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 4.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받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는 행위로서 개인이 대인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자원이다. 또한 개인의 정서나 행동에 유리한 결과를 갖도록 정보 조언, 구체적인 원조도 포함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전략은 수용,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 질병 상황에 대한 지식, 물질 및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프로그램의 초기 단계에서는 수용, 감정이입, 질병 상황에 대한 지식, 물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라포 형성 후 점차 신뢰, 애정, 친밀감을 개입하도록 한다. 수용은 개인의 행동이나 태도를 반드시 용서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인간으로서 개인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대상자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을 말한다. 신뢰는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치유농업사는 대상자의 모습에 신뢰를 표현하고 대상자가 치유농업사를 신뢰하여 의지할 수 있도록 한다. 애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갖는 온정적 태도를 말하는데 대상자에 대한 애정은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개입 전략이다. 감정이입은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경험하는 능력이며 대상자가 느낀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다. 친밀감은 가까워짐을 느끼는 감정인데 치유농업사와 다른 대상자 사이에 긍정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자신의 감정 표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각각의 영역을 개입함으로써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대상이 있고 긍정적 피드백을 얻음으로써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물질 및 서비스 제공은 물질적 지지가 필요할 때 직접적으로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치유농업사는 활동 과정에서 원예 식물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완성품을 가짐으로써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또한 활동 전 문자 알림을 통해 활동 참여를 격려하고 사후 미션지 수행을 격려하는 문자 알림을 제공하여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는다고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 전략은 회기 중 도입 단계와 정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매 회기 활동 종료 후 미션지를 제공하여 한 주 동안 수행하면서 가족과 동료의 지지를 받도록 격려하고 다음 회기의 도입 단계에서 미션 수행을 확인하고 적절히 피드백할 수 있다. 정리 단계에서는 활동에 대한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으로 치유농업사는 적극적 수용, 신뢰, 애정, 감정이입, 친밀감으로 피드백해야 한다. 해상기법. 해상기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면에서 짧은 순간 과거의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기법을 말하는 것으로 1960년대 초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버틀러에 의해 개발되어 사회사업가,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 각종 전문가에 의해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고령자의 정신복원을 유지, 향상하는 수단으로 응용되어 왔다. 이것은 노인들이 경험한 과거 사건을 현재화하여 재구성하고 이를 다른 대상과 공유하는 정신사회적 치료 중의 감정지향적 기법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즐거웠던 경험의 재음미, 자부심과 성취감의 재확인,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후회와 용서를 구함, 과거에 불유쾌하거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의 미화, 과거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합리화, 격한 감정 혹은 억눌렸던 감정의 발산,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는 기능, 무료함을 덜어줌, 대상자를 자신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자로 인식하게 해주는 등의 기능이 있다. 해상기법은 대화가 가능하고 관심이 있는 대상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특히 인생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노인이나 단기 기억보다는 장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치매 노인에게 특히 적합하며 개인보다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집단의 상호작용으로 해상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에서는 대상자에게 일화 기억을 자극할 수 있도록 과거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식물과 소재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텃밭 정원의 식물 자원이나 흙 반죽, 씨앗 주머니, 가루 비누, 증기 추출물, 쌀가루들을 과거에 사용해본 경험이나 추억이 있는지 또는 두꺼비 집짓기 놀이, 천군 백군 운동회, 바느질 도구 사용법, 추석 명절날 가족들과 송편 빚기 등의 추억에 대해서 일화나 의미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도록 자극한다. 인지훈련. 1. 진압력. 현실감각 능력이라고도 하며 시간, 장소와 사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이다.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진압력을 높이고 기억을 돕기 위한 단서와 자극을 사용하며 인지활동, 사회적 상호작용, 토론을 통해 인지기능과 행동기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치유농업 프로그램 도입 단계에서 PPT 화면을 보며 연도, 달, 월, 요일, 계절, 날씨, 활동 장소 부분에 빈칸 맞추기 등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여 인지를 자극할 수 있다. 2. 주의력. 어떤 것에서만 의식을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울 때 행위는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지만 익숙해지면 다른 일도 쉽게 가능하게 되며 실수했을 때 등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면 다시 그 사람의 주의는 그 행위로 돌아가게 된다. 변한 집중력. 한 가지 행동을 하다가 특정 지시가 주어지면 다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 지속 집중력.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동안 행동이나 생각을 유지하고 조작하는 능력으로 문장을 들으면서 미리 지정해 놓은 단어가 나오면 박수치기 등이 그 예이다. 선택 집중력. 여러 물건 중에서 지정된 물건을 찾도록 하는 활동으로 신문이나 책에서 지정된 단어를 찾는 활동이 그 예이다. 3. 기억력. 기억은 시간에 따라 크게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나뉘고 장기 기억은 다시 외현 기억과 암묵 기억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된 뇌 부위는 측두엽인데 특히 내측 측두엽의 해마에서 담당한다. 전체 치매의 50에서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주요 병변 부위가 해마에 해당한다. 장기 기억. 1. 외현 기억. 의미 기억 또는 일화 기억으로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기억,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경험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미 기억이란 개인의 경험과 무관한 기억으로 나뭇잎은 초록색,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기억이다. 일화 기억은 어릴 적 집 주변에 피어있던 꽃, 어릴 적 친구들과 흙장난을 치던 기억 등 자전적 사건에 관한 기억이다. 2. 암묵 기억. 암묵 기억은 신발끈을 묶거나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접근 없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나 기술 및 조작에 대한 기억을 의미한다. 행위나 기술 및 조작에 대한 기억으로 기억 정보에 대한 의식적 접근이 불가능하다. 단기 기억. 최근 꽃을 받아보거나 선물한 경험, 최근에 봤던 꽃에 관한 기억 등 수분에서 수년 동안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다. 4.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이를 규명하며 대체 방법을 고안하여 계획하고 실행하며 결과를 평가하는 각각을 모두 문제 해결 능력이라 할 수 있다. 물체의 양, 힘의 세기, 반죽의 점도를 조절하거나 높이와 단면을 고려하기, 주변 도구를 활용하기 등 작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해결 방법 고안 및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감각 운동. 1. 신경근 골격 강화. 관절 가동 범위, 롬. 관절 가동 범위는 신체의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과 움직임의 범위를 말한다. 관절이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 벌림, 어브덕션, 모음, 어덕션, 굽힘, 플렉션, 펴, 익스텐션, 회전, 로테이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움직이는 각도를 숫자로 기록한다. 꽃꽂이 프로그램을 예로써 손의 관절 가동 범위를 살펴보면 1. 어깨는 꽃 소재를 옆 사람에게 전달하기, 물에 젖은 플로랄폼 무게 재기, 몸통 중심부를 기준으로 대각선 부분의 면에 꽃 꽂기 등 거대 근육을 사용하는 큰 동작을 할 때 활용되므로 소재의 전달 거리나 위치를 지정하여 롬을 조절한다. 2. 팔꿈치는 테이블 위에 팔을 고정한 상태로 꽃을 들어 가위질을 하거나 바구니 또는 플로랄폼 위에 꽃을 꽂는 동작이 해당한다. 3. 손목은 원하는 것 집기, 다양한 각도에서 지정된 위치에 꽃 꽂기, 리본 달기, 메모 피 꽂기가 해당한다. 근력. 물건 혹은 중력에 해당하는 근육의 힘으로 어떤 활동이든 적절한 부위의 근육을 적절한 힘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꽃꽂이 프로그램의 예로서
식물줄기의 다양한 굵기 및 단단함 정도에 따라 줄기 자르기, 철사 휘기, 분무하기, 반복적인 자르기를 통해 근력을 향상할 수 있다. 대근육 협응. 목적을 가진 움직임을 위해서 큰 근육군을 사용하는 것으로 원예 프로그램에서 물에 적신 플로랄폼 옮기기 등 목표 지향적인 움직임을 위해 큰 근육이나 관절을 이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소동작 협응과 기민성. 특정한 물건을 조작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동작을 위해 손에 작은 근육군을 사용하는 것으로 소재 길이를 지시하면 눈으로 인지하고 자르기, 틀이 짜인 플로랄폼을 이용하여 정해진 위치에 꽃 꽂기, 비어있는 공간 찾아내어 소재 꽂기 등 조화로운 동작을 위해 둘 이상의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운동 조절. 기능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신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단단하고 굵은 소재를 꽂을 때와 무르고 여린 소재를 꽂을 때 소재의 무르고 단단한 정도에 따라 소재를 쥐거나 꽂는 힘을 조절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감각 통합. 감각 지각. 1. 오감 깨우기. 텃밭 정원 산책하기, 식물을 활용한 허브차 마시기, 식물 수확하기 등을 통해 식물의 색깔, 형태, 변화 등을 관찰하고 유칼립투스, 꽈리, 치자, 계피 등 특유의 향을 가진 소재를 손으로 만지고 향기를 맡으며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감각을 자극할 수 있다. 2. 전정 감각. 평형 감각으로 자세와 움직임을 귀에서 인지하고 해석하며 균형을 잡는 감각이다. 몸의 중앙을 중심으로 양방향의 플로랄폼에 균형 있게 꽂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입체 지각. 시각 자극이 제외된 상태에서 촉각, 인지 등 고유 수용성 감각을 이용하여 물체를 알아내는 것으로 주머니 속에 담긴 물건을 손에 넣어 만져보고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4. 깊이 지각. 물건이나 그림, 다른 사람과의 거리, 지면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으로 플로랄폼의 일정한 깊이로 소재를 꽂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시공간 지각. 사물의 위치, 크기,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종이가 접혀 있던 처음 상태로 접기, 종이에 그려진 선을 따라 종이 접기, 사물과 나와의 거리를 계산하여 씨앗 주머니 던지기, 일정한 간격으로 노끈 붙이기, 반죽 비누를 이용한 도안 채우기, 일정한 크기의 도형 만들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전경과 배경. 물건과 형태의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는 것으로 완성된 꽃꽂이 작품의 소재와 이름을 연결하여 인지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형태의 항상성. 환경이나 자세, 크기가 다양해도 이들을 같은 물건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신체 통합. 1. 좌우 구별. 자신의 신체를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여 꽃 꽂기가 이에 해당한다. 뇌 손상 환자의 경우 환측 시야 무시 현상이 있어 중심점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어서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를 구별하는 훈련이 필요하며 무시하는 쪽의 시야를 항상 확인하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2. 정중선 지나기. 신체의 정중선을 지나서 팔이나 다리, 눈을 움직이는 것으로 신체의 정중선을 지나 대각선 부분의 면에 꽃을 꽂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뇌 손상이 있거나 뇌의 미발달 시 정중선 지나기가 불가능하며 뇌 손상의 경우 정중선 지나기 훈련이 필요하다. 이상 1권 2장의 2단원 기타 실행기법 파트였습니다.